서울의 집값이 2017년 9월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6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와 서울 대다수 지역이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확대까지 하기로 한 건데요. 과연 분양 원가 공개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고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네. 시장에서 예측하는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건 처음이죠. 수치상으로는 0.01% 하락이니까 상당히 미미하긴 하지만 네. 서울의 통계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게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의 주요 지역 포함해서 주변 지역 마이너스 보이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것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래서 서울 아파트값,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고 또 9.13 대책 효과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9.13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영향력을 이제 미칠 것이다라고 주목했던 부분이 네. 대출 규제 강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 시장에 이제 투기적인 시장 진입이 억제될 거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줄면서 상승세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런 양상들이 이제 DSR 본격 시행 등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예측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아직은 조정이 됐다라고 보기도 좀 미미할 정도의 통계적인 수치이긴 하지만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부분 그리고 이후의 시장 상황이 이제 조정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환경 분석 때문에 연말 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급등했던 지역 중심으로의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집값 하락세의 흐름이 비춰지면서 특히 강남권에서의 실제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현재 상황을 실제 공인중개사분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예전에는 통상 하루에 3, 40건 정도 방문이나 전화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 5건 정도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제 전화나 방문 온 사람도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관망세로 돌아서 있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 강남 부동산이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되겠죠. 2, 3억이 내려도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네, 현재 실제 112제곱미터부터 119제곱미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가격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수자들은 조금 더 내릴 것이라는 관망을 하고 있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도 매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남 집값이 일단 꺾인 것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보이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총부채 상환율 DSR 적용과 그다음에 보유세 중과와 또 소유자들이 결국 조금 지나면 더 가격이 오를 것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주지는 않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현재의 가격보다 한 1, 2억 정도 더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집값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본격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 이제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잠실 박사 공인중개사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일단 확 오는데요. 네. 9.13 대책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집을 구매하셔야 되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뭔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조급심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점점 확산되면서 급매물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조정된 매물이 나와도 이렇게 거래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네. 아직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책 직전 고점보다는 적어도 한 15 내지 20% 정도는 조정된 물건까지는 나와야 거래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현실적으로요. 파는 사람들은 최고점에 팔고 싶고 사는 사람들은 저점에 사고 싶은 게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계약하라고 할 때 그 집값을 올려가지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사례까지 많았었는데 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그렇죠. 180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한 두어 달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의 효과나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영향이 이제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9.13 대책 직전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너무 많이 이제 오르기는 오른 것 같다. 좀 둔화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죠.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좀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오른 가격에 비해서는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강남 4구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라고도 볼 수 네. 있는 동작구, 서대문구도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은 이 하락세가 강남 4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강남권이 상대적으로 오른 금액이 훨씬 컸기 때문에 먼저 이제 좀 조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기타 지역 중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지역이나 좀 투자 목적의 수요가 좀 많이 있었던 곳들 중심으로 먼저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역별 수치를 보면 아직 그렇게 뚜렷한 하락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네. 이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퍼진다라고 보려면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능 이후에 겨울방학 강남권의 이런 수요자들의 동태나 그리고 그 겨울방학 미리 움직이는 수요 이후에 봄 이사철을 대비해서 움직이는 수요자들의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저희가 매년 겪는 그 시즌들의 수요 행태를 좀 보면 네.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사실은 오른 가격에 비하면 통계적인 변동률이나 아니면 조정 금액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뭐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시장이 안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던 게 불과 몇 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뭔가 이런 흐름을 평가해내기보다는 지금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국 집값도 0.02%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지방 쪽이 먼저 주택 경기 침체가 와서 조정되고 있었는데 서울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전국의 수치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것이죠. 근데 서울 수도권 쪽이 이제 대책 이후에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전국 수치도 약세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기보다는 지방 중심의 하락세가 이제 서울까지 약보합세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좀 우려됐던 이제 분양 과잉 지역이나 입주 과다 지역의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표면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값이 잡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개월 사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은 뭔가 좀 불안정하고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다 지금이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 출렁임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높지는 않다. 낮아져 있다. 이런 지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대책만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일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의견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수도권 쪽의 회복세는 사실은 저희의 이제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 확산이나 그때 시기를 같이 한 유동성 증가 또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을 했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 시장의 투자나 흐름들을 좋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런 이슈들이 사실 지금 동시에 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네. 소득 정책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 글로벌 경기도 최근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동성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기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대책 효과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악화되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이제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분양 원가 자체가 이제 좀 공개가 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항목도 좀 늘어나고 예. 상세 세분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가가 어떤 것들로 결정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는 있고요. 그걸로 분양가 전체를 다 파악하실 수 없긴 합니다. 여전히. 네. 하지만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게 분양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격들 그리고 항목이 뭔가를 좀 개인 소비자들도 좀 더 보실 수 있고 그에 따른 분양가가 적정한지 또 그 가격의 분양을 받아서 이제 시장의 가격 형성은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하시는 데는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는 거는 집값을 떨어뜨리는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원적으로 아무래도 원가에 대한 항목들이 공개되면서 적정성 판단을 소비자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네. 아무래도 거기에 과도하게 형성되는 프리미엄이라던가 좀 거품이 형성되는 주택 가격들의 급등 이런 것들을 막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단기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사실 아직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최대 61개 항목까지 공개한 적이 2007년에 있었죠. 근데 네. 그때는 사실 시장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나 공급 감소 같은 우려들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단기간 끌어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리고 좀 인기 지역이나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원가 공개가 얼마나 가격 안정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서 또 다른 편법 분양 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 때문에 이제 상품 자체의 질적인 하락이 그러니까요. 나타날 수 예. 있다. 그 원가 공개에 맞추다 보면 네. 마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지 좋은 못한 걸 걸 안 쓸 쓰게 거다. 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을 좀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 공개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을 맞추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그러게요. 있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업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영향이 나타날지는 저희도 좀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날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원가 공개가 되면서 분양가가 얼마나 좀 그럼 적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주택 가격이 실제 안정되는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원가 공개만으로 그런 걸 가늠하기는 여전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업계 입장에서 원가 공개를 통해서 좀 더 적정한 분양 원가 그리고 주택 가격 형성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편을 같이 모색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원가 공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출발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출발점으로 보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소비자분들이 알 권리이기도 하고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기여로 끌어내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분양원가 공개했다고 해서 아파트 질이 떨어질 것이다. 건설사의 협박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